자,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 네 문제 하면은 우리 일단은 수능 실전 문제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뭔지 들어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요, 이 문제들이. 내가 볼 때 너네 학교에서 기본적인 유형에 나오는 문제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학교에서도 생각했을 때 좀 킬러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아까 푼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건 충분히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되고 혼자. 자, 9번 문제 봅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할 때 또 한번 얘기할 건데,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가져오세요. 그때부터 내가 또 이제 수업할 거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 지금 철수랑 영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서로 미는 동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너네 운동량, 충동량 이런 거 이제 한 것들 기억해야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과 같다.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자, 기억부터 먼저 봅시다. 철수가 영희에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힘의 평형 또는 작용 반작용. 대신에 아까 얘기했지.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꿨을 때 성립을 하면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지금 기억해 보니까 철수가 영희에 작용하는 힘, 주어 목적어 바꿔봐. 영희가 철수에 작용하는 힘, 맞네. 그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기억. 그다음 니은 보기 지금 내가 했지? 작용 반작용 맞고. 디귿 보기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영희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가 같고 강의 반대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이잖아. 그럼 받은 충격량은 같고 부동어가 반대여야 되니까 맞아. 답이 5번이다. 자, 이제 10번 문제부터 볼 건데 10번 문제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충돌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충돌을 따로따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대신 충돌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뭐가 보존되어야 되냐?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돼. 운동량 보존법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충돌 A와 B가 충돌할 때 상황을 먼저 보자. 상황을 보면은 A와 B는 사이의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어. 자, 근데 A는 오른쪽으로 MV, M의 질량이 EV만큼 갖고 있겠네. 그럼 A의 원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EMV야. EV만큼. 근데 B는 M만큼의 질량인데 왼쪽으로 V만큼밖에 없어. 원래 갖고 있던 운동량이 왼쪽으로 MV만큼이니까 얘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 오른쪽으로 MV. 이만큼이 이제 남는 거야. 대신 얘가 충돌을 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질량 2m짜리의 덩어리로 바뀌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얼만큼 날아가? V라는 속력으로 날아가게 된다. 아니지. 합쳤을 때 MV 나와야 돼.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니? 합쳤을 때 오른쪽으로 MV 나오려면은 2분의 1 V로 날아가야겠네. 자, 근데 문제가 얘는 EV의 속력으로 쭉 가고 있고 얘는 V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속력이 얘가 2배 빠르니까 이동한 거리 자체가 여기쯤에서 충돌을 해야 되지 않니? 이동한 거리의 비가 2대 1이어야지. 다시 얘기해줄게. 속력의 비가 2대 1이야. 그럼 이동한 거리의 비 또한 2대 1이 돼야 돼. 그럼 전체가 L이니까 여기의 거리가 2, 여기 거리 1이면 여기 지점은 3분의 2L 지점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2L 지점까지 와서 충돌을 하게 된 상황을 그려보자. 여기가 3분의 2L 지점이야. 자, 그때 A와 B는 한 덩어리 2M이 되면서 속력이 2분의 1V로 바뀌었어. 자, 근데 C는 이미 V로 쭉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얘랑 얘 속력이 똑같지? 속력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동한 것만큼 3분의 1L만큼 이동한 거야. 충돌한 지점이 여기 3분의 2고 얘가 3분의 2L만큼 움직였고 얘는 3분의 1L만큼 움직였잖아. 그럼 얘 또한 자, 여기 충돌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충돌을 해서 충돌한 지점이 3분의 2L인데 얘가 충돌하는 시간 동안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얘도 움직인다고. 얼마큼 움직인다?
얘가 움직인 거리 3분의 1L만큼 움직여. 3분의 1L만큼 C가 여기까지 왔어야 돼. 충돌할 때까지 얘가 왔어. 요 지점의 거리가 얼마다? 3분의 1L이다. 그럼 C는 이제 어느 지점까지 온 거야? 여기서 3분의 1 지점 빼니까 3분의 5L 지점까지 온 거야. 그러면 C는 질량이 2m짜리고 이 지점이 3분의 5L 지점이 된 거고 얘는 속력이 V의 속력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 B 한 덩어리 된 거와 C가 또다시 충돌하는 상황을 봐야 돼. 그러면 A와 B의 충돌하기 전 상황을 보니까 운동량이 얼만큼이니? 얘 운동량 2m에다가 2분의 1 V니까 mV만큼. 얘 운동량 2m에다가 V니까 2mV만큼. 그럼 충돌한 마지막 상황은 왼쪽으로 mV만큼이 돼야겠네. 그럼 충돌을 진짜 한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 되면은 4m짜리가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mV만큼 나와야 돼. 그럼 왼쪽으로 속력이 얼마 나와야 되니? 4분의 1 V라는 속력이 나와야지만 곱해서 mV만큼 나오겠지. 결국 A, B, C가 다 충돌을 하게 되면 4분의 1 V가 된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보면은 얘 2분의 1 V야, 속력이. 이번엔 얘가 V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 중에 얘가 움직인 거리가 2대 1이어야겠지. 그래야 속력의 비가 2대 1이니까 거리의 비도 2대 1. 그럼 3분의 2에서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이게 된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면 여기서 1만큼 움직이면 정확히 3분의 3L인 지점에서 전체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분의 3L은 L이네, L. 자, 문제 봅시다. 기억 보기. A와 B의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V다. A와 B가 충돌한 직후의 속력은 2분의 1 V다. 틀렸고, 니은 보기.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C와 충돌 직후에 정지한다. 이거 모든 거 충돌했을 때네. 다 충돌했을 때 정지가 아니라 4분의 1 V라는 속력으로 왼편으로 갑니다. 디귿 보기. A, B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C와 X는 L인 위치에서 충돌한다. 이게 제일 마지막 충돌하는 위치였지. 그래서 X가 L인 지점 여기서 정확하게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디귿 보기만 맞아요. 답이 2번이 되겠다. 자, 근데 11번 봅시다. 11번은 우리가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기하는 건데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 운동량은 MVP라고 했을 거야. 자, 이제 우승한 팀에서 야구에서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MVP 하면 우승한 팀에서 1등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MVP. 근데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내가 싫어하는 가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싫어하는 가수라면 좋아하지 않는 가수 FT 아일랜드가 있을 거야. 그래서 FT 아일랜드가 충격량이고 운동량이 MV다. 대신에 뭐가 같다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했을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먼저 보니까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해 있었대. M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충돌을 한 거야. 누가 충격을 준 거야. 충격을 준 다음에 나중에 속력을 봐봐. 원래 정지거든? 속력이 0인 거. 근데 마지막 상황을 보니까 3V0가 됐어.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질량이 M이니까 3mV0 이게 변한 운동량이지. 왜? 얘는 V값이 0이었단 말이야. 그럼 변한 운동량이 얼만큼이야? 처음엔 0이었는데 마지막에는 3mV0가 변한 거만큼이 되겠지. 델타 P가 3mV0가 된다. 이게 곧 받은 충격량과 같다. 결국은 1차 충돌에서 받은 충격량은 3mV0다. 대신에 충격량 구하는 게 F 곱하기 델타 T야. 결국은 이게 충격량 전체거든. 근데 그때 해당하는 얘랑 얘 곱한 게 이만큼이래. 결국 충격량이 얘인데 F 곱하기 델타 T가 3mV0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델타 T가 얼마냐?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냥 T0네. 그러면 F 값을 구할 수 있겠지. F는
T0분의 3mv0. 요게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힘, 충격력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속력이 감소해가지고 마이너스 속력이 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충격을 1로 준 거지, 이제. 이쪽으로 충격을 줬는데 어차피 질량은 m이잖아. 근데 v0가 3v0에서 마이너스 2v0가 됐네. 그럼 변한 속력이 얼마니? 5v0만큼 변했지. 그럼 여기에서는 5mv0만큼의 충격량을 준 거야. 즉 1차 충돌에서는 3mv0만큼이 충격량이었고 2차 충돌에서는 5mv0만큼이 충격량이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격량 자체는 5mv0가 돼요. 근데 충격량이라는 거 구하는 공식이 F 델타 T잖아. 그럼 F에 대한 식으로만 풀면은 여긴 걸린 시간이 3T0래. 그럼 3T0분의 5mv0가 된다. 결국 이런 식이다. 1차 충돌과 2차 충돌에서 받은 충격의 양은 2차 충돌보다 커. 문제는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 하면 1차 충돌이 더 큰 힘을 받은 거야. 자, 이렇게 풀고 기억력 보고 싶다. 기억 보기. 첫 번째 충격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0이다. 1차 충돌 3mv0 맞아요. 2번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그냥 얘랑만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충격보다 두 번째 충격이 더 크네. 네, 맞아요. 디귿 보기. 물체가 받은 평균 힘. 힘은 이거 얘기 안 됐어. 평균 힘은 첫 번째 충격보다 두 번째 충격에서 더 크다. 두 번째가 더 작습니다. 첫 번째가 크고.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12번 문제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상황을 보니까 A로 발로 차려고 하는데 이미 질량이 M인 물체가 EV로 달려오고 있어요. 이 공이. 근데 B는 보니까 질량이 M인 물체는 똑같은데 V라는 속력으로 오고 있네. 그때 A나 B가 준 충격의 양이 나와 있어. 자,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든 넓이는 4mv로 같다. 아, 이 넓이가 둘 다 구해보면 똑같이 4mv가 나온대.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봐. 세로축이 힘, 가로축이 시간, t. ft 그래프다. f 곱하기 t 얘기한 거네? 충격량이네. 충격량이 4mv로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날라오는 그림 보면 발로 반대쪽으로 찬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쪽으로 올 때 원래 운동량 2mv인데 반대쪽으로 4mv를 준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 2mv가 상쇄되고 남는 게 얼마다? 이쪽으로 2mv밖에 안 남네. 질량은 m이니까 변할 수 없고 마지막의 상황은 m짜리 물체가 2V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충돌한 다음 상황.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네. 왼쪽인데 처음 상황을 보니까 왼쪽으로 mv만큼이 있었대. 근데 내가 반대쪽으로 충격을 가해준 게 똑같이 4mv래. 그럼 이제 남은 게 얼마니? 오른쪽으로 3mv만큼이 남네. 그러면 얘가 3mv 남는다는 건 m이라는 질량이 몇 V로 날아간다? 3V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충격을 받은 다음에 속력은 얘가 더 빠르게 됩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대. 충격량은 면적이 같기 때문에 4mv로 같다. 니은 보기.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잘 봐라 이거. 얘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T가 그냥 T야. 근데 얘는 F 곱하기 T인데 얘가 2T야. 야, 받은 충격량은 똑같은데 얘는 T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얘는 2T만큼 걸렸다? 그럼 당연히 T만큼 걸렸을 때 A가 평균 힘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될 거고 B는 2T만큼 받았을 때 평균 힘은 이 정도가 될 거야. 당연히 1대2가 됩니다. 왜? 시간에 얘가 2배. 그럼 힘은 2배 작아야 돼. 얘는 시간이 얘보다 2배 짧기 때문에 힘은 2배가 커야 돼. 그래서 평균 힘은 그냥 간단하게 시간의 반비례다. B의 시간이 2배다. 평균 힘은 2배 작다. 이렇게 돼.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아. 디귿 보기.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우리 구했지? A에서 공이 발이 떠나는 순간은 2V의 속력으로, B에서 공이 발이 떠나는 순간 속력은 3V의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2배는 안 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 1 12문제 해설하기를 했는데, 이 다음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는 그래프 변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일과 에너지 전환이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냥 운동량, 충격량이랑 뉴턴 운동 법칙까지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일과 에너지 전환이랑 연력 각 파트,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까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아마 중간고사 범위는 일과 에너지 전환까지라.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해서 한 번 더 올릴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내용 반드시 좀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실제로 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